본 영상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심리 측정 과목의 2018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심리적 구성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직접 관찰하여 측정한다. 직접 관찰이 아니라 간접 관찰을 통해 측정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문항, 물리적 속성과 달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추상적 개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심리적 구성 개념을 규칙에 따라 대상의 속성에 수를 할당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이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일반적으로 한 가지 구성 개념은 한 가지 행동으로 대응하여 측정된다. 한 가지 구성 개념은 여러 행동으로 측정하기도 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5번 문항, 행동 전집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전집이 아니라 표본을 통해 측정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에는 언어지능, 자기이해지능, 논리수학지능, 자연친화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대인간지능이 있습니다. 보기 문항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미술지능입니다. 3번 문제는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스탠포드 비네 검사는 정신연령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검사이다. 비네 시몬 검사가 최초로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하였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문항, 웩슬러 지능검사는 비율 IQ 개념이 아니라 편차 IQ를 최초로 도입한 검사이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스피어만은 정신검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스피어만이 아니라 카텔이 처음 사용하였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4번 문항, BGT는 개발 당시 지적장애를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BGT는 시각운동 협응 능력, 정신병리 유형과 지각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5번 문항, 비네 시몬 검사는 언어 능력 이외의 감각 및 지각 능력도 측정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제는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구조화된 면담에서는 면담자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비구조화된 면담에서는 면담자의 주관적 추론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적다. 오히려 개입 여지가 크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정신상태평가는 행동주의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된 면담법이다. 행동주의가 아니라 정신분석의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 검사 장면에서 개방형 질문은 수검자의 풍부한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5번 문항, 구조화된 면담에서는 개방형 질문이 폐쇄형 질문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 폐쇄형 질문이 개방형 질문보다 더 많이 사용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는 행동평가에서 행동관찰 시 사용되는 코딩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행동관찰 시 사용되는 코딩 방법에는 이야기식 기록법, 시간간격 기록법, 사건 기록법, 평정 기록법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는 심리검사 및 평가에 관한 윤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법률에 의해 검사가 위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검자로부터 평가 동의를 받은 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법률에 의해 위임되거나 승인된 경우에는 수검자의 동의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문항, 검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 도구가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번 문항, 수검자를 다른 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전문가에게 검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번 문항,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검사 결과 및 해석의 장단점을 기술한다. 5번 문항, 표준화 검사라 하더라도 결과를 해석할 때는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개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 2번, 3번, 4번, 5번 문항은 맞는 설명입니다. 7번 문제는 내담자가 가진 문제에 따른 심리검사 선정이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남자 대학생의 병리적 성격을 진단하기 위하여 MBTI를 사용하였다. MBTI가 아니라 MMPI2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번 문항, 입원 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뇌 손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SCT를 실시하였다.
SCT가 아니라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번 문항 7세 아동의 선천적 후천적 지능의 불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KABC를 사용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 남자 고등학생의 전반적 지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16PF를 실시하였다. 16PF가 아니라 지능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번 문항 50대 주부의 적응장애를 진단하기 위하여 BGT를 실시하였다. BGT는 정신병리와 지각관계를 측정하는 검사이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는 최대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최대 수행 검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의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최대 수행 검사에는 K-위스크4, 학업 성취도 검사, 적성 검사, 창의력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3번 MMPI2는 습관성 수행 검사에 해당합니다. 9번 문제는 중학생 A는 평균 20점, 표준 편차 4점, 측정의 표준 오차 3점인 자존감 검사에서 14점이 나왔다. 자존감 검사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할 때 A의 점수의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4점은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에 해당합니다. 1번 문항 T점수 40점이 아니라 35점이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2번 문항 Z점수 마이너스 1.5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100분의 2에 해당한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의 100분의 2는 2.3이기에 마이너스 1.5의 100분의 2는 2보다 크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웩슬러 지능검사의 전체 IQ 70점에 해당한다. 지능검사 70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에 해당하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5번 문항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환산 점수 7점에 해당한다. 소검사 7점은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에 해당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는 표준 편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분산의 제곱근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 첨도에 비례한다. 첨도가 높아지면 표준 편차는 작아져 반비례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 점수 분포의 변산성을 알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문항 중심 경향을 대표하는 통계치이다. 중심 경향을 대표하는 통계치는 평균, 중앙값 등입니다. 이 문항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는 새로운 우울증 검사의 개발과 관련된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수렴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기존의 우울증 검사와 새로운 우울증 검사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변별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기존의 분노 검사와 새로운 우울증 검사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분노와 우울증은 다른 심리적 속성이기에 변별 타당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문항 반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우울증 검사의 홀수 문항과 짝수 문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문항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기존의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한 달 후 새로운 검사를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5번 문항 예측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1년 후 자살 충동 검사를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는 K-위스크4에서 시간 제한이 있는 검사를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항 중 시간 제한이 있는 검사는 산수, 동형찾기, 지우기 소검사입니다. 리을 문항 순서와는 시간 제한이 없는 소검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는 다음 사례와 가장 일치하는 MMPIA 코드 유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16세 청소년 B는 자주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일시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비수능적이어서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나타낸다. 충동적인 행동에서 9번 척도, 비수능적이고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4번 척도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코드 유형은 4번 사구 쌍척도입니다. 14번 문제는 K-위스크4의 핵심 및 보충 소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상식은 언어 이해 지표의 핵심 소검사가 아니라 보충 소검사이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2번 문항 빠진 곳 찾기는 지각 추론 지표의 보충 소검사이다.
3번 문항 선택은 처리 속도 지표의 보충 소검사이다. 4번 문항 산수는 작업 기억 지표의 보충 소검사이다. 5번 문항 토막자기는 지각 추론 지표의 핵심 소검사이다. 2번, 3번, 4번, 5번 문항은 맞는 설명입니다. 15번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시는 K-위스크4와 읽기 학업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고 면담과 행동 관찰을 통해 특정 학습장애, 읽기 손상 동반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시의 검사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특정 학습장애 아동의 인지 능력은 정상이라 볼 수 있으나 읽기 손상으로 학업 성취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는 K-웨이즈4의 동형찾기와 기호쓰기 소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기호쓰기는 병전지능을 추정할 때 주된 지표로 사용된다. 병전지능을 추정할 때는 어휘, 상식, 토막자기 소검사를 사용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문항 동형찾기는 연습 문항의 점수가 원점수 총점에 포함되지 않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3번 문항 시공간 정보의 평가, 비언어적 자극 정보에 대한 통합, 세부 요소에 대해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한 지표 점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소검사이다. 이는 지각 추론에 대한 설명이기에 옳지 않은 문항입니다. 4번 문항 계획 능력, 시각운동 협응 능력을 공통적으로 측정한다. 시각운동 협응 능력은 기호쓰기와 동형찾기 소검사 모두에서 측정하는 것이지만 계획 능력은 동형찾기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번 문항 검사 결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불안, 주의 산만 등이다. 이는 맞는 내용입니다. 17번 문제는 MMPI2 척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L척도가 의미 있게 상승할 경우 자신의 증상이나 문제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2번 문항 K척도가 매우 낮을 경우 스트레스나 일상생활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3번 문항 척도6과 척도8이 동반 상승할 경우 경계심과 의심이 많고 피해적 사고, 망상, 환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번, 2번, 3번 문항들은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 척도6의 단독 상승은 척도4의 단독 상승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불평, 불만 및 권위적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4번 척도가 상승할 때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5번 문항 척도9가 매우 낮을 경우 겉으로는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울 증상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는 객관적 성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네오PIR의 개방성 척도는 과제를 수행하는 목표 지향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는 개방성이 아니라 성실성을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틀린 문항입니다. 2번 문항 TCI의 인내력 척도는 성격 척도이다. 기질 척도이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3번 문항 PAI의 공격성 척도는 치료 고려 척도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 16PF는 융의 성격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융이 아니라 카텔의 지능 요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틀린 문항입니다. 5번 문항 KCBCL의 학업수행 척도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의 하위 척도이다. 학업수행 척도는 적응 척도의 하위 척도입니다. 따라서 틀린 문항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는 PAI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MMPI2와 달리 척도들 간에 중복 문항이 없다. 2번 문항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한다. 3번 문항 하위 척도들이 있어서 측정하고자 하는 증상의 상대적 속성을 평가할 수 있다. 4번 문항 치료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에 관한 구성 개념을 측정한다. 이상 네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 비지지 척도는 대인관계 척도에 해당한다. 비지지 척도는 치료고려 척도이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20번 문제는 MMPI2에서 신체장애 등급을 받거나 상해 관련 소송에서 증상의 과장 또는 가장을 탐지할 목적으로 개발된 척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척도는 5번 FBS 척도입니다. 21번 문제는 허트의 BGT에서 양적으로 채점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도형을 배열한 순서가 나선형이다.
니은 문항, 주어진 종이를 90도 이상 회전시켜 그렸다. 디귿 문항, 한 개의 도형을 그리는 시간이 5분 이상 걸렸다. 리을 문항, 첫 번째 도형의 위치가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다. 이 문항들 중 양적으로 채점되는 경우는 기역 문항 배열 순서, 니은 문항 용지회전, 리을 문항 A 도형의 위치이고 디귿 문항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2번 문제는 HTP 검사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피랍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비해 억제된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피랍이 강한 사람은 공격적, 독단적, 자기주장적일 가능성이 높고 피랍이 약한 사람은 위축되고 겁 많고 우유부단하고 자기억제 성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의 문항입니다. 2번 문항, 지우개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감이 높다. 지우개를 과다 사용하는 것은 불안정, 초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틀린 문항입니다. 3번 문항, 집그림 중에서 창과 창문은 내적 공상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내적 공상활동이 아니라 환경과의 간접 접촉 및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틀린 문항입니다. 4번 문항, 나무의 가지와 사람의 팔은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 나무를 하나의 선으로 열쇠구멍처럼 그린 경우는 일반적으로 검사 태도가 호의적이고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열쇠구멍처럼 그린 경우는 반항적, 적대적 충동, 검사의 비협조적이거나 동기가 적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틀린 문항입니다. 23번 문제는 TA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통각은 객관적 자극과 주관적 경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3번 문항, 모든 수검자에게 동일한 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4번 문항, 수검자의 상황에 따라 지시문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5번 문항, 검사는 2번으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머레이의 욕구압력 분석법의 기본 가정은 욕구와 초자아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머레이의 욕구압력 분석법은 주인공 중심의 해석 방법으로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압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문항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4번 문제는 로샤 검사의 구조변인에 대한 해석적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역 문항 람다, 주변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와 관심의 폭을 평가. 이는 맞는 연결입니다. 니은 문항 ZD,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는 능력을 평가. 맞는 연결입니다. 디귿 문항 X-%, 현실을 지각할 때 왜곡되어 있는 정도를 평가. 맞는 연결입니다. 리을 문항, 3R 플러스 쌍척도 나누기 R, 공격성을 측정하는 지표. 이는 자아중심성 지표로 틀린 연결입니다. 미음 문항, AFR, 능동성과 수동성을 측정하는 지표. AFR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5번 문제는 다음에 제시한 로샤 검사 반응 중 병적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병적 반응은 죽은, 파괴된, 손상된, 상처 입은, 깨어진 등의 대상을 지각하는 경우이거나 대상에 대해서 우울한 감정이나 특징을 부여한 반응의 경우 채점을 합니다. 보기 문항 중에서 2번 부서진 꽃병이 병적 반응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2급 심리 측정 영역의 2018년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